시작하고 빠르게 마무리하죠. 곧 종이 칠 테지만 무시. 썸네일 같이. 좋아. 들어와. 컴. 하기 싫지. 너 이거 입을래? 얘 둘이 하라. 빨리 들어와. 얘네 둘한테 입히자. 빨리 들어와. 하경아 입어. 이거 하나씩 입고 해. 똑같은 그래라 하경이에게 약간 빨리 와. 빨리 끝내자. 빨리 하고. 하경이한테 마시가 얘야. 오 마이 갓. 누가 싸우는지 정해. 누가 싸우면서 이기지 정해. 자, 이거 앞에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오. 족밥. 한마디 해주시죠. 멸치. 둘이 평온한 거 국밥에게. 이거 하경이 평소에 진짜 욕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편집의 무서운 점인데 이 욕 한 번 한 거 바로 이제 박제 당하겠죠. 자, 오늘 우리 이 한 슬라이드 딱 한 슬라이드 하고 끝. 딱 깔끔하게 한 슬라이드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주론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2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일부러 큰 그림 그리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썼죠. 이제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각각의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시간입니다. 그 전에 이 큰 틀 다시 한번 잡으면은 맨 처음에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누가 딱 등장하죠? 그렇죠. 허블이 등장해서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우주는 팽창한다 라는 거를 어떤 식을 통해? 멀리 있는 친구는 더 빠르게 후퇴한다라는 그 허블 법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은 딱 허블 법칙의 디테일만 끝낼 거니까 걱정 마시고, 허블 법칙 덕분에 모든 과학자가 뭘 동의했죠? 우주는 팽창한다. 근데 이제 우주의 팽창 방식의 두 가지 팀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죠? 그쵸. 정상 우주론과 그쵸. 대폭발 우주론인데, 정상 우주론은 뭐가 일정하다? 우주의 밀도, 즉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요. 대폭발 우주론은 뭐가 일정하다? 질량이 일정하다. 둘 다 뭐 한다? 우주는? 둘 다 우주는 팽창은 동의야. 둘 다 동의는 하는데, 대폭발 같은 경우는 질량이 일정한데 공간은 커지니까 밀도는 떨어지는, 즉 우주의 온도는 떨어지는. 이 둘 중에 결국 누가 맞는 말이죠? 대폭발. 이 강력한 증거가 바로 뭐죠? 그쵸. 온도가 사실 높았는데 떨어졌다라는 증거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로 바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온도가 떨어지면서 공간 중력을 날아다니던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하게 되는데, 그때 질량비가 3대1이 돼야 된다는 걸 계산해놨던 그 결과값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증거가 딱 등장하면서 대폭발 우주론 윈, 정상 우주론 아웃 하고 끝난 줄 알았더니 사실 얘도 문제점이 있었다. 그게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세 가지 문제점인데 뭐였죠? 그쵸. 뭐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 자기 홀극 문제. 자기 홀극이 뭐죠? 그치. 딱 잘랐을 때 N극은 N극 혼자, S가 S. 이런 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걔가 안 보이는 문제가 바로 자기 홀극 문제입니다. 뭐지? 있어야 된다고 했으면서 왜 안 보임? 이런 거죠. 두 번째 평탄성 문제, 평평성 문제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그냥 평탄성 문제로 통일할게요. 왜냐면 수특에서 평탄성 문제라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말이 어렵잖아요. 이 두 개가 직관적으로 말이 너무 어려워서 잘 안 와닿아서 제가 풀어드린 건데, 평탄성 문제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그 우주 밀도가 0.00001초, 그때 밀도가 24자리 숫자인데 그게 완벽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러면은 우주가 무슨 우주가 되죠? 평탄 우주가 되고, 평탄 우주에서 여러분들이 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주의 사이즈가 일정하다? 아니. 팽창하는 속도가 0에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0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리미트를 t를 무한으로 보내면 0으로 갈 텐데 0으로 안 가고 계속해서 팽창은 하는 거예요. 팽창은 하는데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하는 채로 계속 영원히 팽창하는 게 평탄 우주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24자리 숫자가 일치해서 우리가 평탄 우주에 살아가고 있는 거, 얘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빅뱅 우주론, 즉 대폭발 우주론에선 얘를 설명하려면 그 우연이야 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 지평선 문제도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걸 좀 직관적으로 펼쳐드리면은, 우리 사건의 지평선이 약 138억 광년짜리 구체 안이라 그랬죠. 그 안에 있는 정보는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받아본 모든 정보가 다 2.7 켈빈이라는 건 상당히 이상하다라는 거죠. 얘도 사실은 대폭발 우주론에서 설명하려면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다 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엄연한 한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엄청 작았는데 엄청 커졌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엄청 작았는데 엄청 커지면 설명이 돼요. 한번 보여드릴까?
엄청 커지면 어떤 이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는데 제가 야구공 3개 비교해드렸죠. 교실에 야구공 3개 뿌리면 찾을 수 있다. 24시간 동안. 근데 만약 야구공 3개를 지구에 뿌려놓으면 24시간 다 찾을 수 있다. 못 찾는다. 우리가 기술이 발달해서 24시간이 아니라 한 1년의 시간이 지나. 그러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 기술이 더 발달해서 지구상에 있는 야구공 3개 찾을 수도 있겠지. 우리가 언젠가 기술이 발달하면 분명히 자기 얼굴이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인류의 기술 발달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 공간 사이즈를 다 분석하지 못해서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뿐이야 라는 해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다시 너무 커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공간의 굴곡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가 분명히 구체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구체형 행성이라는 걸, 근데 우리가 밖에 봤을 때 전혀 구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지구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평탄해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서 오개념 잡히시면 안 되는 게, 근데 진짜 평탄하다는 게 약간 골 때리는 거긴 합니다. 24자리 숫자가 진짜로 일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디테일할 때 공부하도록 하고, 너무 작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다? 얘네들이 짜고 친 것처럼 먼저 지들끼리 짜고 친 것처럼 온 우주에서 날아오는 에너지가 2.7켈빈의 통일인데, 얘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들끼리 야 우리 나중에 138억 년 뒤에 터진다 하면 2.7켈빈으로 되기로 약속한 거야 하고서 으짜 하고 터지면은 설명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으짜 하지 말고 선 정보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팽창을 하면은 이 온도가 같은 게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왜? 너무 작았으니까. 너무 작은 10의 마이너스 60승만큼 작았던 우주였으면 지들끼리 이미 지지고 볶고 하면서 온도 공유를 다 해놓고 그 다음 커지면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최근에 어떤 걸 관측하다 보니까 원의 초신성이라는 걸 관측을 하다 보니까 우주는 뭐 하고 있다? 그냥 팽창이 아니고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게 왜 더 빠르게 커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정체를? 모른다.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밀어내는 힘을 암흑 에너지라고 하고, 여러분 얘랑 뭐랑 헷갈리면 안 된다? 암흑 물질. 암흑 물질은 오히려 물질이니까 뭐가 작용해요? 중력. 얘는 무슨 힘이라 그랬어? 미는 힘이니까 청력, 중력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왜 둘 다 암흑이 들어가요? 둘 다 뭔지 몰라.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겁나리 밀어대가지고 뭘 시킨다? 가속 팽창을 시키고,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겁나리 땡겨서는 나중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다. 네. 큰 그림 그려놨죠? 이래서 디테일 들어가는데 허블 법칙만 하고 오늘 끝낼 겁니다. 허블 법칙의 디테일을 제가 한마디로 조금 더 추가를 해드리면, 우주는 원래 뭐였죠? 팽창한다는데 그냥 팽창이 아니고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할 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지만 실제로는 우주는 뭘 했죠? 급팽창을 했죠. 근데 급팽창했던 그 속도 그대로 계속 커져요? 아니, 한 번은 또 속도가 멈춰줘야 돼. 그러니까 급팽창한 후에 감속 팽창한 다음에 최근에 관측했더니 어떻다? 가속 팽창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속이에요. 우주 팽창 속도가 엄연한 속도 변화가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거 몰랐고 그냥 우주가 팽창한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등속 팽창을 가정해놓고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연구해봤더니 계속 추가적으로 발견된 건 급팽창도 했고 감속도 했다가 가속도 했다라는 거. 이 시대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뭐만 가정한다? 그냥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한 것만 가정을 하고서 가는 거예요. 됐죠? 이 허블 아저씨가 썼던 아주 유용한 테크닉이 뭐라 그랬죠? 시선속도법. 시선속도법이 아니지. 도플러 효과죠. 도플러 효과.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내가 관찰하는 파장, 기준 파장에 뭘 올려줘요? 변환 파장. 그게 뭐라 그랬죠? 적색 편의량이라고 하고 적색 이동값, 뭐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Z라고 쓰거든요. 제가 한번 언급했었죠, 저번 시간에. 시간에 따른 이 Z의 변화를 추적하면 뭘 알 수 있다?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지 감속 팽창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지원 제일 끝에 여러분들이 고통받을 텐데 제가 최대한 고통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방식을 통해 이 기준 파장에 변환 파장 얹어주고 걷다가 뭘 곱해주면, 광속을 곱해주면 얘가 얼마나의 후퇴 속도를 갖고 있는지 아는데, 그렇게 해서 외부 은하를 관측했더니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 거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후퇴한다 라는 결과값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사실은 V는 HR 그래프잖아요. V는 HR. 왜냐면은 Y축에 지금 뭐예요? 후퇴 속도니까 V. X축에 뭐예요? 거리니까 R. 사실 Y는 AX꼴 아닌가요? 그죠? Y는 AX꼴인데 Y축엔 V. 그러니까 V 써주고. 여기는 X축인데 R이니까 R 써주고. 그럼 H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A죠. 즉 A는 원래는 무슨 역할이죠? 기울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측을 먼저 하고, 이거 질문 종종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점이 먼저고 선이 나중이에요. 점 개개인의 은하와 후퇴 속도를 잰 다음에 걔네들의 평균치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파란색 선이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무조건 그리게 될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들을 쭉 주고서 엑셀이나 뭐 매트랩이나 코딩을 시키면 애가 쫙 평균값을 그려줘요. 그래서 이 평균값에 뭐만 알면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는 거리니까 r이죠. y는 속도니까 v죠. 그러면 r분의 v는 뭐냐? v는 hr식을 변형해주면 h가 나오죠. 괜찮죠? 여러모로 이 식의 의미는 사실은 저 그래프상에서 기울기가 허블상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허블상수 같은 경우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 사실 그걸 들어가기 앞서서 이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서? 아니, 우주의 중심이 있다 없다? 우주의 중심은 없어. 근데 왜 다 하필이면 우리를 중심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치,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 요 얘기를 딱 해주면서 와 우주는 팽창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 허블 상수의 의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데 보통 상수라고 하면 그 값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제가 그냥 넌지시 말씀드렸었는데 이 친구는 절대 불변의 상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V는 HR인데 V, 은하의 후퇴 속도랑 R, 은하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관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점점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 시간 말미에 배웠던 원의 초신성만 해도 뭐가 일정하다 그랬죠? 일정 질량에서 터져, 일정 광도에서 터져, 일정 절대 등급에서 터져. 그죠? 그러니까 관측을 해서 겉보기 등급만 알면 겉보기 절대 등급 겉절이 공식으로 바로 거리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H값은 점점 더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는 어떻게 구하냐면 V는 HR식을 변형하면은 R 넘겨주면 사실 똑같은 식이죠. H는 R분의 V, 즉 거리분의 속도죠. 잘 봐요. 헷갈리니까. 거리분의 속도인데 속도를 거리로 나누면 뭐죠? 헷갈리잖아. 다시.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뭐야? 내가 어떤 거리를 어떤 속도로 달렸어. 그럼 뭐야? 시간이 나오죠. 한마디로 거리분의 속도는 시간분의 1인 거 인정? 괜찮지?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 나오니까 시간분의 1이 나옵니다. 즉 사실은 허블 상수는 시간분의 1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했을 때 우주의 나이가 나온다는 거죠. 이 정보 자체가 허블 상수를 역수로 뒤집으면 시간이 분자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허블 상수의 역수는 사실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한 우주의 나이가 된다. 그리고 당연히 사이즈도 구할 수 있죠. 왜?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우주가 빛의 속도로 팽창했다고 가정했을 때 등속 팽창했을 때의 크기가 나오는 거니까. 한마디로 아까 그걸 관측해. 그래프가 쫙 나와. 그걸 계산해서 평균값을 정해. 그럼 기울기가 나와. 그 기울기를 뒤집으면 뭐가 나온다고?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했을 때 우주의 나이가 나오고 거기다 다시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했을 때 우주의 크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의미가 엄청난 거죠. 근데 사실 실제로는 가속 팽창과 감속 팽창과 급팽창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값을 갖기는 한다. 어쨌든 간에 점점 관측 기술이 정확해짐에 따라서 우주의 나이나 우주의 크기 같은 거에 대한 점점 더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약간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띵 할 텐데 그래서 영상을 찍는 것도 있어요. 우주의 나이랑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허블 상수의 역수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허블 상수는 R분의 V. 잠깐만 제대로 썼나? V는 HR이어야 되는데 V분의 R이어야 되나? 잠깐만. V는 HR, H는 R분의 V. 이거 뒤집어야 되네요. 그렇죠? V분의 R이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허블 상수의 역수가 어떤 값을 갖는다고요? 우주가 그냥 우주의 나이라고 하면 돼. 우주가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했을 때 우주의 나이인데 이 허블 상수만 따로 떼고 볼게요. 최근 관측되는 친구는 68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근데 단위가 조금 골 때려요. 잘 봐요. 단위가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 MPC가 메가파섹이라는 건데 메가커피 들어봤죠? 메가는 10의 몇 제곱이 이게? 10의 6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메가커피는 한 잔 시키면 10의 6잔 제곱을 음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 이게 여러분 처음 볼 때 되게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잘라서 보면 돼요. 결국에는 킬로미터 퍼 세크는 무슨 단위죠? 속도고 메가파섹은 뭐냐면 거리 단위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얘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위는 속도랑 거리를 나눠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우주에선 68km per sec로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사실은 바가 두 개 들어가서 헷갈리는데 우리가 익숙한 킬로미터 per sec, 바, MPC 이렇게 잘라서 보면 된다. 그래서 1메가파섹 떨어진 거리의 우주는 68km per sec로 팽창하고 있다는 게 허블 상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허블 상수에 사실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 거야.
팽창 정도라는 거지. 우리가 허블 상수 숫자는 계속 바뀌어왔다는 거잖아요. 옛날과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허블 상수가 바뀌었다라는 건 우주의 팽창 정도도 바뀌었다라고, 우주 팽창 정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알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를 단위 변환을 좀 해보면 킬로미터 퍼 세크 분자에 올려주고 MPC를 아래 내려 헷갈리니까. 근데 킬로미터는 무슨 단위? 거리 단위. MPC도 지금 헷갈리지만 어쨌든 거리 단위잖아요. 그럼 거리랑은 단위만 맞추면 지워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컨드 분의 1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시간의 역수가 나온다는 거죠. 허블 상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간의 역수기 때문에 허블 상수를 뒤집어주면 오히려 시간이 나오게 되고, 그게 바로 등속 팽창했을 때의 우주의 나이다. 계산은 한번 제가 직접 해놨으니까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1메가파섹을 68km/s로 나눠주는, 얘는 다시 이 h분의 1이에요. h분의 1, h가 아니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은 메가 같은 경우는 10의 6제곱이고 파섹은 여기 나와 있어요. 10에 넣어줘. 킬로미터. 그리고 68km/s 그대로 넣어. 그럼 킬로미터끼리는 날아가고 계산은 그냥 하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세크분의 1이 분자로 올라가니까 다시 세크가 나와요. 계산 영상 보면서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초 단위로 나왔으니까 이걸 써서 년 단위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딱 얼마가 나오냐면 등속 팽창했을 때의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했을 때 우주의 나이는 약 150억 년이 딱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사실 약간의 오차가 있죠. 뭐 당연하죠. 왜냐면은 얘는 뭐를 가정했다고요?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한 우주를 가정했으니까. 우리는 실제로 급팽창했고 감속했고 가속하고 있는 그 우주랑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인지하기로 우주의 지평선은 어느 정도 사이즈라 그랬죠? 우주의 나이 138억 광년짜리 구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번에 민우가 질문했던 건데 제가 드디어 깨달아 왔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는 약 465억 광년으로 추정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것보다 어떻다는 거죠? 더? 훨씬 크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잘 들어요. 빛이 달려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 이거는 뭐였죠? 이거는? 그치.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했을 때만 가정한 거죠. 근데 실제로 우주는 뭘 하죠? 가속 팽창하죠. 그러니까 애가 지금 달려오는 동안 애가 가속 팽창하니까 뒤로 밀려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밀려난 빛이 온 게 138억 광년인 거잖아요. 138억 년 걸린 거잖아. 그럼 실제로는 더 멀리서 출발한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실제로 우주 사이즈가 더 크다라는 게 작년 평가원에서 최초로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38억 광년보다 더 멀리서 애가 사건의 지평선이 형성됐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지훈 쌤이 그러시는데. 그래서 실제로 빛이 달려오는 동안 우주가 가속 팽창하기 때문에 138억 년 전에 사실은 도달했다라고 인지하는 빛은 더 멀리서 애가 밀려나면서 온 친구라서 실제 사이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사이즈는 더 클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논외고, 중요한 거는 h분의 1은 뭐다? 광속으로 등속 팽창했을 때 우주의 나이. 그냥 나이라고 하면 안 돼. h분의 c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광속으로 등속 팽창 우주의 크기가 되는 거고, 걔를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냥 이거는 진짜 지금 약간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걱정 마세요. 계산입니다. 계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포인트는 이게 어렵지롱. 마지막 수업인데, 마지막 내용인데, 요건데 뭐가 엄청 적혀있는데 제가 일부러 스킵했죠.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요거 잘 봐야 돼. 딱 5분만 집중해. 도플러 효과를 쓰는 방법 뭐라 그랬죠? 다시 기준 파장 분의 애가 뭐하죠? 변화잖아. 변화 파장 얹어줘. 이게 뭐라 그랬죠? 적색 편이량. 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보면 뭘 알 수 있다? 우주가 가속했는지 감속했는지를 알 수 있어. 얘는 지원 마지막에. 근데 어쨌든 이 적색 편이량에 뭘 곱해주면? 광속을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내가 보고 있는 친구의 후퇴 속도가 나온다 그랬죠. 오케이? 봐봐요. 이 숫자는 무시하세요. 이 숫자 무시하시고, 만약에 내가 400나노미터짜리 기준 파장 람다 제로가 있어요. 근데 이 전체를 봤더니 얘가 404로 관측돼. 뭐 일단 무슨 편이죠? 적색 편이 더 길어졌으니까. 파장이 얼마 늘어났죠? 4 늘어났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Z는 어떻게 구한다고? 기준 파장 404분의 4예요? 400분의 4예요? 기준 400을 분모에 얹어주고, 변한 거 얼마? 4를 얹어주고. 그럼 적색 편이랑 Z는 얼마? 0.01. 그치, 100분의 1. 근데 보통 우리 관용적으로 분수로 안 쓰고 소수로 써요. 이건 그냥 관용적으로. 그래서 0.01이겠죠? 0.01.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는 얼마의 속도로 후퇴하는 거죠? 빛의 속도의 100분의 1. 0.01c로 후퇴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빠르죠. 초속 30만 킬로미터인데 얘는 그거의 100분의 1이니까 3천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도망가고 있는 친구죠. 그 다른 은하를 봤더니 얘가 기준 파장은 400인데 어떻게 관측돼? 408. 그러면 적색 편이랑 어떻게 구해요? 기준 파장 400분의 얼마가 바뀌었죠? 8을 얹어줘. 그러면은 얼마예요? Z는 0.02.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2%로 후퇴하고 있는 거지. 엄청나게 빠르게. 약 6,000km/s로 도망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은하 A, 은하 B라고 할게요. 누가 은하 A랑 은하 B의 후퇴 속도 어떻게 되죠? 얘를 V라고 하면 얘는 2V.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거리. 여기까지 거리 R이라고 하면 얘는 정확히 2R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괜찮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애를 재, 속도를 알아. 그러면 거리가 바로바로 나오는 거야. 허블 상수를 명확하게 안다는 가정하에. 그쵸? 만약에 어떤 천체가 있어. 근데 걔가 4, 8, 그 다음에 12가 돼가서 412에 찍히고 있으면 걔는 V, 2V, 3V로 가고 있는 거고, 얘가 거리가 여기까지가 R이라 그러면 2R, 3R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게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지. 이거가 일단 첫 번째 출제고, 근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느냐. 두 번째, 약간 디테일하게 가면 이겁니다. 기준 파장을 바꿨을 때. 근데 잘 생각해봐요. 내가 A 은하계를 보고 있는데 동일한 A 은하계를 보고 있으면 후퇴 속도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아니 똑같은 친구니까 당연히 동항하는 속도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파장이 달라져도 뭐는 똑같아야 돼? 편이랑 자체는 똑같아야 돼. 편이랑 Z가 똑같아야 광속 C 등속을 곱했을 때 같은 후퇴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봐봐. 만약에 400이 아니라 기준 파장 500을 쓸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가 아까 4 커졌지? 그럼 여기 504 돼야겠다. 그치? 아니 505가 돼야 500분의 5니까 100분의 1이 맞는다고. 만약에 600을 쓰면 600분의 6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파장이 4, 5, 6 돼서 점점 더 긴 파장을 쓸수록 파장 변화량이 더 큽니다. 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동일한 후퇴 속도를 가져야 되고 그 말은 동일한 적색 편이량을 가져야 돼서 분모 자체가 커지면 기준 파장을 큰 걸 잡아서 편이량 자체도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 파장을 잡으면 얘는 5로 변했어. 안 봐도 여기는 얼마가 됐을까? 510이 돼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500분의 10 해서 400분의 8을 맞춰줘야 되니까. 만약에 이번에 기준 파장 600을 잡으면 606이 돼야 된다는 거죠. 400분의 4, 500분의 5, 600분의 6, 700분의 7, 800분의 8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무조건 후퇴 속도가 얼마? 0.01c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400분의 8 그러면 500분의 10, 600분의 12, 700분의 14, 800분의 16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비율이 똑같아야 동일한 은하의 후퇴 속도가 동일하게 관측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정도가 디테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실제로 지금 제가 체크해놓은 빨간색 필기 다 지워놓고 실제 그래프 보시면은 애들이 지금 편이량이 짧은 쪽은 요만큼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긴 쪽은 확실히 확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정리하면 허블 법칙이라는 거는 우주가 뭐 한다? 팽창한다는데 오늘 얹어드린 디테일이 뭐였죠? 그냥 팽창이 아니고 빛의 속도로 팽창한다. 등속 팽창. 빛은 당연히 등속으로 달리니까 등속 팽창이고요. 실제로는 등속 팽창하나요? 빛의 속도로? 아니. 급팽창했다가 감속했다가 가속하니까 실제로는 달라서 약간의 오차값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때 허블이 썼던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뭐였다? 도플러 효과였는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 기준 파장이 바뀌면 그 파장 변화량도 따라서 커지거나 작아져야 된다라는 사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재봤더니 어땠다? 먼 은하일수록 빠르게 도망갔다. 그거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고 우리로부터 다 빠르게 도망가는 거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다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 V는 HR 그래프 여러 번 강조하지만 얘네 둘을 축을 뒤집어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걸 그런 짓을 굳이 하지 않아.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허블 상수 그 자체가 되고 허블 상수를 뒤집으면 뭐가 나온다? 그치? 디테일하게 그냥 우주의 나이가 아니고 우주가 등속 팽창했을 때 우주의 나이가 나오고 그럼 거기다가 H분의 C 광속을 곱해주면 우주가 등속 팽창했을 때의 우주의 크기가 나오고 허블 상수 자체의 단위가 굉장히 골 때리는데 지금 여기는 10억 광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보게 될 거는 사실 MPC 메가파섹 단위인데요. 지금 파섹이라는 단위가 조금은 어색할 수 있지만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H는 현재 관측한 결과로 68 정도가 나오는데 단위가 km/s에 per 메가파섹으로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메가파섹 정도 떨어진 거리에 68km/s로 우주가 도망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2메가파섹 떨어진 거리는 우주가 136km/s로 도망가고 있는 거고. 이해되죠? 멀리 있는 우주는 더 빨리 도망가는 그 값이 바로 H다. 그래서 계산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심플한 단위 변환이니까 제발 한 번 정도는 해보세요. 한 번 정도는 해보시고 영상 보시면서 결국에는 우주의 지평선을 계산해보면 이거예요. 이거 하면 즉 광속으로 팽창한 등속 팽창 우주라면 150억 년 정도의 우주 나이를 갖는데 실제 우리가 이것저것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다? 138억 년이다. 그래서 138억 광년짜리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육과정 살짝 넘어가면 실제 연구 결과는 어떻다? 아 이렇게 이 정도 숫자 몰랐대. 그냥 어쨌든 얘보다 월등히 크다. 왜 그럴까? 얘가 달려오는 동안 그냥 등속으로 팽창한 게 아니고 가속 팽창하니까 밀려나서 실제 우리가 인지하는 우주는 더 클 수 있다가 오늘 수업의 끝. 됐죠? 고생하셨고 자 수능 잘 보시고 물론 우린 안 보지만 빠이빠이.